제가 단편 영화 심사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번에 필름 게이트 11회 영화상입니다만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조금 엉뚱하게도 여러분 우리한테 잘 알려진 시민 케인이란 영화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1941년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평가를 많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에서 이 영화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는 미국 영화가 프랑스에 수입이 전혀 안 되다가 왜냐하면 나치 점령기였으니까 그렇게 하다 미국 영화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시민 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로 많았는데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평론가죠. 등장을 해서 이 오손 웰즈를 굉장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 논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이 테크닉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만 했었다.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 천재적인 감독에 의해서 이제 영화에서 테크닉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된 시대에 우리가 된 것이다. 더 테크닉에 대한 어떤 도전의 그런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영화에 대해서 테크닉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 것이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단편 영화 제작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20편 정도가 대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대개 한 8편 내지 9편 정도는 이거는 수준에 조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작품 정도만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대략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차이들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기도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사이에 이견들 서로 선정하는 작품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나왔고 영화 속에서 배출이 되었고 테크닉이 뛰어난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고 해서 영화들을 단편 영화 보다 보면 편집에 있어서나 아니면 단편 영화에서는 그 이전에 연기가 좀 어색하다 했었는데 연기에 있어서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음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표준적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번에 필름게이트 영화제를 보면서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대개 1차 심사에서는 한 편 정도 조금 이거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쉽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은 굉장히 큰 개성이 있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필름 게이트 영화제 수준이 그런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칸느 영화제와 연결된 역사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발표할 때에 이 상이 어떤 상이든 간에 관계없이 요 사이 차이는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작품들마다 조금씩 코멘트가 있는데 시상식을 하고 나서 할까요? 예. 네네, 그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각 작품에 대한 저의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봉사해 주시는 참고로 필름게이트 지원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금년도까지
총 24회 1년 2번씩 24회를 시행하는 동안에 그동안 총 공모 편수가 14,087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지금까지 100편 선정을 해서 제작 지원금으로 총 7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아까 칸 영화제에서 그 그랑프리인 최고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만 국내외 영화제에서 많은 작품들이 그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고요. 그럼 지금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은 그 단상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준 심사위원께서 시상을 좀. 장려상 바람의 최장원 작가님. 중앙. 장려상 바람 최장원 위 감독은 재단법인 신영인 예술문화재단 주최 에르메스 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1회 필름게이트 단편영화제에서 영화 바람을 통해 뛰어난 연출 역량을 평가받아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름게이트 대창작 지원 작품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완성작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희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재단법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축하합니다. 다음에 그 박준혁 작가님. 장려상 1-1 박준혁. 내용은 앞의 작가와 같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한혜인 작가님. 장려상 희망의 종소리 한혜인. 내용은 앞의 작가와 같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신영인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그 에르메스의 오 부장님 나오셔. 에르메스 코리아의 오지현 부장 후원사의 부장님 모셨습니다. 임재영 작가님.
감독상 예, 임재령 작가님. 감독상 하나의 넓이 임재령, 위 감독은 신영일 예술문화재단 주최 LMS 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1회 필름게이트 단편영화제에서 영화 하나의 넓이를 통해 뛰어난 연출 역량을 평가받아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름게이트 창작 지원 작품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완성작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LMS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네. 네, 장준희 배우님 연기상. 네, 연기상 은땅 장준희. 위 배우는 신영일 예술문화재단 주최 LMS 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1회 필름게이트 단편영화제에서 영화 은땅을 통해 뛰어난 연기 역량을 평가받아 연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름게이트 창작 지원 작품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완성작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LMS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성기. 네, 됐습니다. 안성기 이사장님. 은땅 조지훈 작가님. 네, 작품상 은땅 조지훈. 위 감독은 신영일 예술문화재단 주최 LMS 코리아 후원하는 제11회 필름게이트 단편영화제에서 영화 은땅을 통해 뛰어난 연출 역량을 평가받아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필름게이트 창작 지원 작품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완성작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LMS 코리아 대표이사 한성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안선기. 예. 네. 수상하신 분들은 잠깐 이쪽 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한 평론가님은 중앙에 가셔가지고 예. 한 말씀씩 소감을 하시면서 우리 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진행해 주시죠. 한 분씩 다 오르시죠. 순서 뭐 따로 정하지 않고 예, 그냥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저희보다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어느 쪽 여기부터 제가 아까 총평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 겸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 영화 언 땅을 연출한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영화를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제작 지원 해주시고 상영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주신 신현균 예술문화재단에 너무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 외롭고 고단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그런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스태프과 배우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추위를 뚫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땅에서 두호 역을 맡았던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이 돼서 화면을 보는데도 그 당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던 이명태 선배님하고 우리 감독님, 이하 스태프분들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아직 장가 못 간 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 초소 연출 박준혁입니다. 제 영화 제목은 1-1 초소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찍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넓이 연출 임재령입니다. 일단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에 감사드리고 저 영화 완성하는데 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힘이 돼주었던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바람 연출한 최정원입니다. 저기 감사할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저희 제 영화 하면서 선배님들이 많이 도움 많이 주셨는데 이제 배우님들이랑 저희 정대현 장감독님하고 저희 영화사 비롯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 좋은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와주셔서 더 뜻깊게 생각하며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종소리 연출 한혜인입니다. 오늘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영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5편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이시죠. 만드신 분들, 출연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단순히 진행하는 모더레이터로 왔다면 저는 말을 가장 적게 하는 게 제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심사위원 겸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5편 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았을 때의 어떤 느낌을 참고하시도록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좀 상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보았던 영화 하나의 넓이, 아까 자막을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마지막에 하나라고 또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제목을 가진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이 하나의 넓이는 제가 보기에 참 중요성이 어떤 거냐면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30분 내외 되는 단편 영화 안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간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호기심,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를테면 독거노인들의 문제, 그 다음에 1인 가족, 그 다음에 고독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문제로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단편에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통해서 쭉 전개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세대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 현대 우리 한국 영화에 있어서 참 드물게 보이는 그런 테마로 집약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다가 가졌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언 땅이라는 작품, 조지훈 감독님 연출하신, 여기에 테마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고전적인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오는 그러한 테마들인데, 이를테면 서로 대립되는 명제지만 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다 옳은 명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나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이를테면 속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속죄를 받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속죄를 받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또 하나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딸을 위해서 딸은 구원이 됐는데 또 하나의 범죄가 또 시작된다는 어떤 고전적인 것들이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되는 면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영화는 희망의 종소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만은, 현대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성적인 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폭력의 문제이지, 크게 보면 그런 문제겠지요. 하는 우리 당면한 과제를 아까 하나의 넓이가 이를테면 조금 원심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조적으로 또 희망의 종소리는 요 하나의 테마를 집요하게 구심력을 가지고서 그 방향으로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논의를 갖다가 준다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것 이외에도 영화적으로서 조금 흥미를 끌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 10여 년쯤 전인가요? 도가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역시 학교 안에 있어서 이 청력 장애 학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있어서의 폭력의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이제 공유, 정유미 두 분 스타들이 출연했던 영화입니다만은, 그 감독이 여러분 누구였냐면 갑자기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작품을 보면서 판타지를 다루는 영화라 할지라도 이 사회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영화를 갖다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경우에는 좀 더 깊이를 확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희망의 종소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5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람이라는 작품은 또 특이한 점,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커플이지요. 이성 커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갈등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대 한국 영화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라져버린 어떤 대상이랄까라는 소재, 그것이 뭐냐면 남녀 이성 간에 있어서의 로맨스, 사랑,
이런 게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바람 여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는 남녀의 갈등, 거리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성적인 모티브를 가미함으로써 그것이 서로에 대한 욕망, 갈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심리의 변화를 그려가는 게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편 영화로서 도전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눈여겨 보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1-1 초소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제목이 그렇게 되었는데, 군대라고 하는 사회는 그거는 소재로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는 소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군대라고 하면 영화라든가 문학에서 그려지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참 많은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요. 일반 사회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질서, 어떤 명령에 의한 체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면에서 군대는 굉장히 많은 소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녀가 공존해가는 사회에서 남성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군대 문제는 남성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고, 여성의 문제는 또 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가를 포착을 했는데, 그것을 시간적인 것을, 시간에 대한 실험들, 시간을 역행시키는 것을 갖다가 그 방면에서 접근시킴으로써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시도를 했고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5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이 질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만드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어느 작품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럴 경우도 또 대비해서 조금 또 이제 저 나름대로 궁금했던 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라도 조금 생각이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언제까지 되는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한 어느 정도까지 이 시간이 마무리. 그때는 관객이 좀 많아가지고 네. 대화가 되는데 스태프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스태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스태프 같이 와서 단체 사진을. 네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생산적이고 한 과정이라서 그랬는데, 주로 스태프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오늘 그 여러 가지 주말에 추운 주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감안을 해서 지금 한 걸로 해서 이제는 오늘의 게스트 비지트 그리고 이 상영회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추운 토요일이고 연말이고 하니까 행복한 연말 그리고 찬란한 새해 우리 모두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1회 필링게이트 영화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나오셔가지고 일단 여기 먼저 사진 찍고요. 우리 안성기 이사장님 모시고 같이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 스태프들 같이 식사하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스태프이 아니고 수상자들만 그 같이 우리 안성기 이사장이 주관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같이 참석해도 되고, 그리고 시상금은 아마 바로 보내줄 거예요. 그 많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 책정이 돼가지고 30만에서 50만 원까지 아마 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우선 저희가 찍고요. 나중에 스텝 같이 올라도 됩니다. 전부 다.
같이 오는 그 스태프들 같이 찍어도 돼요.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아직 기자들 KBS 오부장님 오세요. 아니, 조금 이렇게